최근 들어 넷플릭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단순히 OTT 스트리밍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서비스 형태로 사업 확장에 들어갔습니다. 월스트리트는 9월까지 넷플릭스가 85억 4천만 달러의 매출로 주당 3.49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78억 4천만 달러의 매출로 주당 3.10달러의 수익을 올렸던 1년 전 분기와 비교됩니다. 12월 말까지 넷플릭스의 연간 수익은 전년 대비 19.19% 증가한 주당 11.86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연간 매출은 336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6.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파급력의 중심에는 넷플릭스가 최근 급격히 성장해 나가는 가운데 고비마다 채택한 전략이 있었어요. 그 전략의 중심에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항하고자 기업의 내부와 외부의 자원을 집결시켜 기반을 구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를 변화시키거나 재구성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동적 역량이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사업 주기는 총 3주기로 나눠지는데 1주기는 리드 헤이스팅스가 설립 당시 공동 창업자였던 마크 랜돌프와 사업 모델을 구상하기 시작한 1997년부터 넷플릭스가 나스닥에 상장하여 기업을 공개하는 시점인 2002년 5월까지입니다. 이 시기에 넷플릭스는 DVD를 구매하기 원하는 고객에게 판매도 병행하면서 우편으로 DVD를 대여해주는 사업 모델에 집중하였어요. 반송용 기능까지 포함된 견고한 DVD 우편 봉투 제작의 기반과 당일 처리 및 이길 배송을 가능하게 할 신계의 물류센터를 구축하는 데에 성공하였고, 넷플릭스는 DVD를 대여하는 소비자들에게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월수로 요금을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주기는 2002년 5월 나스닥에 기업을 공개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블록버스터와의 생존 경쟁을 종료하고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전이었던 2009년까지입니다. 이 시기에 블록버스터의 견제, 월마트와 아마존 등 대형 유통업체의 온라인 DVD 대여 사업의 신규 진출로 인해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편 배달을 통한 DVD 대여 사업 경쟁이 장기화할수록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넷플릭스는 경쟁사들보다 먼저 비디오 스트리밍의 기술적 가능성을 타진하였고 성공적인 전환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였어요. 3주기는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한 2010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의 시점에 해당합니다. 전 세계에 외주 제작한 드라마와 영화를 비롯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개발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넷플릭스가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스포츠 실시간 중계에 나섰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15일 오후 8시에 F1 드라이버들과 PGA 투어 골프 선수들이 팀을 이뤄 시합을 펼치는 더 넷플릭스컵을 방영하였습니다. 그동안 스포츠 중계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스포츠 중계는 막대한 중계 권료 때문에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업체에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사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넷플릭스의 공동 최고 경영자 CEO 테드 사란도스는 2022년 12월 6일에 열린 UBS 글로벌 콘퍼런스 현장에서 실시간 스포츠 중계 시장에 뛰어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넷플릭스는 스포츠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에 찬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란도스 CEO의 발언을 전후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가 콘텐츠 중간에 광고를 포함하는 요금제를 새로 선보인 것이죠. 넷플릭스의 광고 요금제 가입자는 2023년 11월 1,500만 명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광고 요금제가 대규모의 가입자를 모으면서 실시간 스포츠 중계도 수익의 보탬이 될 가능성이 열린 셈입니다. 스포츠 경기엔 하프타임 즉 일정한 휴식 시간이 있어 실시간 중계 방송 때에도 중간 광고가 통상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는 스포츠 중계뿐만 아니라 몰입형 현실 체험으로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13일 더 그로브의 매장을 열고 넷플릭스 작품을 기반으로 한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영희, 기묘한 이야기 베크나, 샬럿 왕비 브리저튼 외전 등 실제 크기의 캐릭터 모형과 공예품, 한정품 상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현실 체험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실 건가요? 넷플릭스는 12월 6일부터 오징어 게임 더 트라이얼이라는 몰입형 체험을 오픈할 계획입니다. 참가자들에게 생생하고 치열한 경쟁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는 야시장, 오징어 게임 스토어, 사진 촬영 기회가 제공됩니다.
미국에 있는 한식당 양반의 셰프인 칸티아나 홍이 음식과 재료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 체험은 12월 6일 텔러비전 시티 복합시설에서 개장하며 티켓은 10월 11일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 티켓은 $39부터 시작하며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됩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오징어 게임의 가면을 쓴 악당인 프론트맨에 의해 환영 인사를 받은 후 6가지 게임에 참여하게 되며 통과할 때마다 점수가 올라갑니다. 라고 넷플릭스 담당 부사장 조시 사이먼이 블로그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종 우승을 위해서는 강인한 정신력, 교활한 전략, 그리고 약간의 행운이 필요합니다. 넷플릭스는 핵심 프랜차이즈의 팬덤을 구축하기 위해 라이브 몰입 체험을 기획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였습니다. 스트리밍 대기업 넷플릭스는 이미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의 도시에서 브리저튼, 기묘한 이야기 및 머니 하이스트를 기반으로 한 현실 체험을 만들었고 올해 여름 작가들과 배우들이 파업을 했던 가운데 넷플릭스 요리 다큐멘터리 셰프의 테이블 속 인기 셰프들이 직접 만든 요리와 디저트를 실제로 맛볼 수 있는 넷플릭스 바이츠 팝업 레스토랑을 LA에 열었었습니다. 요식업계에서 아카데미 상이라 불리는 제임스 베어드 어워드를 3번이나 수상한 앤드루 지먼과 미국 최고의 바베큐 장인으로 불리는 로드니 스콧 등 총 8명의 셰프들이 양식, 중식, 퓨전 한식을 선보이는 공간입니다. 특히 김치 피자로 이름을 알린 한국계 미국인인 킴의 레이디 자자 피자를 이곳에서 직접 먹어볼 수 있기 때문에 오픈 전부터 화제를 모았어요. 다양한 맛의 칵테일도 판매했었는데요. 10가지 종류 중 넷플릭스에 등장한 칵테일은 총 3가지로 넷플릭스 칵테일 마스터에 등장했던 바텐더가 직접 제조하였습니다. 넷플릭스의 체험 콘텐츠 책임자인 그레그 롬바르도는 넷플릭스 임원들이 기묘한 이야기 체험 더 퀸즈 볼 브리지턴을 진행하며 소비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고민하였다고 해요. 그는 이 파업이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모두를 위해 공정하게 끝나기를 원합니다. 몰입형 현실 체험은 우리가 소비자들이 즐길 새로운 콘텐츠가 없을 때 우리가 넷플릭스의 회원들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소비자들이 콘텐츠를 사랑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넷플릭스는 2025년에 현실 체험을 특징으로 하는 상점 넷플릭스 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넷플릭스 하우스에서 넷플릭스의 영화 및 TV쇼와 관련된 상품, 음식 및 기타 활동이 제공됩니다. 넷플릭스는 수익 창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점을 통해 타이틀에 대한 과대 광고를 생성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비자 상품 담당 부사장 조시 사이먼은 팬들이 우리 영화와 TV쇼의 세계에 얼마나 몰입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보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음 단계로 발전시킬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넷플릭스는 2010년대 내내 엔터테인먼트 업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지만 다른 스트리밍 플랫폼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고객을 끌어모을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2025년부터 넷플릭스 하우스를 여는 것을 계기로 넷플릭스는 업계 1위를 유지할 방법을 적어도 하나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